안녕하세요. 겨울비가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이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주간 단위로 6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고용 보고서에 우리가 좀 주말 사이에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고용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를 좀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일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마녀의 날도 있고요.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고 거기다가 14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는 FOMC 회의 결과까지 주목해야 할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수정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일정들, 산적해 있는 일정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금요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화려하게 날개를 달았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03%, 코스닥은 2.11%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금요일이었는데, 자, 상승과 하락 종목의 개수를 보게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상승 종목들을 기록을 했고, 거기다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의 개수도 각각 4종목씩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개인들은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모두 쌍끌이로 들어와 줬다라는 점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특히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그 모습이 더욱더 두드러졌었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소식이 흘러나오게 되면서 수급적인 면에서 12월 달 내내 눌러주던 그런 불안 요인이 한 가지가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시장의 주인공을 한번 알아볼까요? 확실히 반도체 AI 쪽이 강했습니다. 자, 지금 그 이후에 주말 사이에 구글의 제미나이 관련해서는 약간의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제미나이 이슈 그리고 AMD의 MI300 칩 공개 이후에 AI에 대한 기대감, 특히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가 26%가량의 상승폭을 시연해내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주 전반으로 훈풍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오늘 시장에까지 그 따뜻한 기운이 더욱더 널리 퍼져나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로봇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관련 법안들이 시행이 되고 국내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금요일 시장에선 정규장에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가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에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수급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된 지 한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공매도 금지 직전에 유가 증권 시장 2,300선 중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2,500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중요한 것은 공매도 수주 잔고가 얼마나 줄었는가, 이 부분이겠죠. 코스피 공매도 잔고 수주는 31%가량 줄었고 잔고 금액은 21%가량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코스닥 종목들, 특히 2차전지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 너무 높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행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코스닥 공매도 잔고 수주 20%가량 줄어들었습니다만 잔고 금액을 보시면 5% 감소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다가 코스닥 공매도 잔고 금액 순위를 따져봤을 때 1위 에코프로-BM, 2위 에코프로, 3위 LNF, 5위가 포스코 DX, 2차전지 쪽에 역시 몰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실질적으로 코스닥 종목들, 그중에서도 2차전지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 감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거는 기대, 상당히 시장을 뜨겁게 만들고 있죠. 12월은 보통 거래량이 줄어드는 달로 이야기가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부클로징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 이때 보통 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고 지수를 함께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보도가 8일 나온 건데요. 애당초에 100억 원가량까지 늘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0억 원에서 갑자기 100억 원으로 올리게 된다라는 것도 약간은 시장에 더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반대도 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30억 원가량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혼란도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정부에서는 지금 검토 중인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공약이고 또 거기다가 정부 시행령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또 연말 시장 왜곡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공매도 양도세 기준 상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도세 변천사를 한번 짚어보게 되면 2000년만 해도 100억 원이었거든요. 2013년에 50억 원으로 줄어들고 2016년에 25억 원 그리고 거쳐서 10억 원의 현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이슈가 연말 시장 12월에 산타랠리를 끌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로봇일까요? LIG 넥스원이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는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분의 60%를 1,877억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자, 지금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죠. LIG 넥스원이 4족 로봇,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가능해진 이슈입니다. 현대차는 현재 2족 로봇, 4족 로봇 포트폴리오 보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와 함께 미국 내에서 로봇의 선두주자 1, 2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모두 우리 기업이 끌어안게 됐습니다. 삼성은 지금 4족 로봇 그리고 로봇 8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두산은 루산 로보틱스에서 협동 로봇 그리고 로봇 8 쪽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봇 발전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동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볼 때는 하드웨어 쪽도 보되 소프트웨어 쪽에 얼마나 강점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종목 고르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특례 편입이 됐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이 됐고 이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50, KRX 100, KRX 기계장비 지수에도 함께 편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편출되는 종목들도 K카, 롯데쇼핑, SK바이오사이언스, SD바이오센서 이런 종목들이 편출을 하게 되는데 12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점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수급적으로 이 특례 편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례 편입의 요건은 상장 후에 1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50위권 이내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고요. 지난달 상장한 이후에 시총 42위로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요. 한동안 이런 리포트가 돌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를 244만 원으로 제시를 한 글로벌 IB의 투자 의견이 있었다라는 리포트가 돌아다니면서 이 리포트를 보면 에코프로비엠 목표가 이만큼인데 지금 계속해서 더 올릴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 가짜로 판명이 났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도 함께 짚어보시죠. 금요일 미국 시장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고용지표의 한 주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졸츠부터 비농업 ADP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고 그리고 고용보고서까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9만 개, 거의 20만 개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월과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는데요. 이렇게 고용시장이 다시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상존했던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자체는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안도감도 함께 자리를 하면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와 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잡히고 있다는 것을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에서 확인이 가능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수익률 달러 인덱스는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환율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국제유가는 7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70달러 선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일단 미국에서 내년에 계속해서 미국의 원유 생산 늘릴 것이다, 역대급으로 늘릴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알파벳 주가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락입니다. 1.4%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재미나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편집된 영상이다라는 논란이 한 차례 일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재미나이 막상 열어보니까 답변할 때 조금 버벅거림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단 별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면서 1.4%가량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사실상의 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영국이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시세는 0.9%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에 영향도 있었겠고요. 자, 그리고 FDA 유전자 편집 치료제 엑사셀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적용된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관련한 종목으로는 버텍스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1%가량 그리고 8.1%가량 각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앞서 수정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6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미국의 3대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지난 한 주 동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1.77%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AI의 재부상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다시금 오르는 모습, 빅스 지수도 조정이 나오면서 12포인트 선으로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난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 중에 중요한 이슈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U에서 미국의 빅테크를 정조준한 처음으로 AI에 대한 규제를 하는 AI 규제법에 대한 합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요. 기술자보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될 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규제가 좀 빡빡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서 특히 조금 엄격하게 규제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기회가 되면 이 관련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 가위 기술 이용한 치료제 FDA 첫 승인됐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버텍스와 크리스퍼 이야기하면서 전해드렸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ETF 티커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바네크도 이 현물 ETF 관련해서 수정안 제출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용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1월 비농업 일자리 예상치와 이전치를 모두 상회하게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UAW의 파업 종료 영향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인다라는 것이 이번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이고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UAW 파업의 종료가 얼마나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조업 고용이 3만 명 줄었다면 이달에는 오히려 3만 명까지는 아닙니다만 한 2만 8천만 명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 의료 관련해서 일자리가 좀 늘어났고요. 전자제품과 백화점 등 소매점 고용은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좀 서프라이즈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물론 계속해서 고용 지표가 조금씩 놀랍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둔화 추세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완만하게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대신에 소폭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로 했을 때 3월 금리 인하를 점치는 확률이 65%였다면요. 이날은 45%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자, 지금 스테이트 스트릿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의 경제가 침체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경기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상으로 FOMC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연준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으니까요. 과연 이번 주 FOMC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이야기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을 미래에셋에서 정리를 깔끔하게 또 해주셨더라고요. 비둘기파와 매파 대표적인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바 이사는 11월 17일 발언에서 2%라는 연준의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한적 통화 정책이 이제는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가 또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금리 더 이상 인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고요. 다만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연준 의원들도 발언을 내놓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12월 1일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소긴축 그리고 과잉긴축의 균형 상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에 따라서 추가 긴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더불어서 이번 FOMC에서는 계속해서 6주 연속 랠리를 펼치고 있는 주식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지금 또 국채금리 수익률이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봤을 때 의도적인 매파성 발언이 이번 FOMC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비공식 스피커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기사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성공적이다라는 평가 일단 1차적으로 했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이제는 물음표가 켜지고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자, 지금 인하 시점과 폭이 결국에는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인하를 촉발하게 하는 그 매개체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이 두 번째 체크 포인트일 겁니다.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에 추가적인 두드러지는 악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몇 달 동안은 인하 논의 자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티밀하우스 기자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고용이 견조한 상황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지표가 부진한 상황이 조금 더 강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인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고용 지표가 악화하게 된다면 그리고 경기 데이터가 견조하고 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인하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에는 기준금리 결정의 한 주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화요일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는데 국채의 인기가 과연 어느 정도로 판명이 되는지 특히 장기물 중심으로 10년물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10시 반에 나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PPI, 근원 PPI는 수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이날 어도비 실적 발표도 함께 이루어지니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과 금요일, 특히 목요일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도 금리 결정하고요. 미국도 금리 결정하고 유로존도 금리 결정 함께 내놓습니다. 자, 이번 금리 결정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조도 함께 체크가 가능하니까요. 과연 미국이 그리고 영국이 유로존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놓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한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미국은 금요일이니까요. 내만여의 날 변동성에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주말이 좀 껴있다 보니까 이슈가 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슈 또 정리하느라 주말에 밤새 또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많이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동안 2,500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횡보 구간을 거치던 코스피 지수가 우선은 2,500선 위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에서만 외국인 기관 합쳐서 6천억 원가량의 순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3천억 원 이상 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특히나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이 전해졌다라는 게 우리 시장까지 훈풍이 이어지는 데 역할을 했는데요. 구글은 자체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파벳의 주가가 5%가량 올랐고요. AMD도 새로운 AI 칩이죠.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공개가 되면서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AI 특수가 지금도 강하지만 앞으로 더 강하게 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반도체 관련된 지수라던가 지표, ETF까지 같이 힘을 받아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1%, 2% 각각 올라갔고요. 최근에 이 수출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지수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KRX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올라가며 최근에 3,500선을 재차 회복했습니다. 연고점인 3,600선이 또 코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관련주들 오른 걸 보면요. 대형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나란히 1.5%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온디바이스 AI라던가 HBM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밸류 체인들이 다 같이 올라갔는데요. 온디바이스 AI 중에서 지금 제조 반도체가 주간으로 봤을 때 무려 60%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금요일장에서도 26%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등의 종목들, 리노공업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HBM 관련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SK증권에서는 내년부터는 이 모바일과 PC 이외에도 가전제품까지 AI 기능의 탑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조 반도체는 특히나 본업도 안정적인데 온디바이스 AI라는 상승 동력까지 하나가 더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최근에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NH투자증권에서 내년에는 온디바이스 AI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챗 GPT에서 의료 AI, 온디바이스 AI까지 실체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면서 더욱더 이쪽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이나 애플 같은 이 대기업들도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민영 앵커가 그동안 꾸준히 짚어드렸고 여러 번 보셨던 자료일 텐데요. AI가 발달하면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고사양 D램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최적화된 D램을 보기 위해서는 또 메모리 반도체를 구동하는 비메모리의 기능도 향상이 돼야 하고요. 결국에는 HBM이나 온디바이스 AI나 DDR5까지 많은 D램이 필요하고 이 D램의 평균 판매 단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메모리 수요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당연히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 등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도 이런 상황에서 너도 나도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증권에서는 클라우드 AI에서 그 다음은 온디바이스 AI이고 특히나 먼저 스마트폰 섹터에서 이 부분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삼성전자 쪽에서 스마트폰 최초로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 갤럭시 S24 시리즈를 내년 1월쯤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달 중순에 좀 앞당겨서 최초로 온디바이스 AI 노트북인 갤럭시북 4를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도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신제품을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텍이 대만의 1위 팹리스 기업도 지금 AI 성능을 강화한 AP죠.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샤오미 쪽에서도 대규모 언어 모델 관련해서 연구팀을 설립하고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애플도 차세대 이제 이 iOS 18에서는 생성형 AI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 저희 시간에 다뤄드렸던 내용입니다. 민영 앵커가 정리를 또 해줬던 부분인데요. 온디바이스 AI 밸류 체인은 정말 많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보다는 반도체 설계를 하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 그리고 기판이라던가 소켓 이런 쪽이 특히나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이외에도 자율주행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들 많고 정말 관련
관련주가 다양하다라는 부분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앞으로 전략도 한번 챙겨볼 텐데요. 주말 사이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뭐든지 좀 급하게 진행을 하면 체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또 제미나이 울트라가 현존하는 최강 AI 모델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연 영상이 실시간이 아니라 사전이 좀 편집이 됐던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능 논란이 제기됐고요. 알파벳의 주가는 1% 정도 하락했습니다. 구글 측면에서는 이건 제미나이와의 상호작용을 보여준 하나의 예시였다라는 해명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제미나이 울트라 같은 경우 지금 더 이제 뭐 발전되는 모습들 나오고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거기서 또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해달라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구글이 올해 초에 바드를 처음에 공개했을 때 그 데자뷰가 약간 좀 떠오른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당시에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와 빙을 결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빠르게 좀 성급하게 공개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드에 대해서 대중이나 월가에서는 서둘러 엉망으로 만든 AI 챗봇이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제2의 바드를 좀 떠올리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의 리스크로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지까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 코인 관련된 이슈도 나오면서 좀 주가는 잘 가고 있고요. 게임주들 보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NC소프트의 주가는 TL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TL이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이후에 11년 만에 공개된 MMORPG 신작인데요. 굉장히 기대도 많았습니다. 특히 고용량 대작의 모바일 게임의 특징을 좀 섞었고요. MZ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기능들을 덧붙였지만 오히려 이용자층이 불분명하다. 호불호도 갈리고 게임의 튕김 현상 등등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믿었던 린저 씨도 MZ세대도 할 수 없는 게임이 됐다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장에서 무려 8%나 내려갔고요. 주간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모두 다 팔다 보니까 15%가량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11월 2일에 TL의 온라인 쇼케이스가 나왔었고 그때 이후로 주가는 좀 잘 가는가 싶더니 실제로 TL이 출시되고 나서는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8일 금요일에 거의 장중에 22만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10월에 기록했던 21만 2,500원, 장중 최저가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NC소프트는 원래 저랬다. 신작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꼭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작 징크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실제로 TL의 플레이 유저가 50만 명을 기록한다면 국내에서 성과가 잘 나온다면 내년에는 국내 매출 75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도 이번 우려는 사실 너무 과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걸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실망 매물로 봐야 될지 뭐 신작 징크스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고려해서 봐야 할지 오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시장을 달궜던 온 디바이스 AI부터 게임 관련주까지 자세하게 브리핑 드려봤는데요.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셔야겠죠.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네, 개장 전 체크해야 될 주요 이슈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난 금요일엔 참 이슈도 많고 핫했던 테마도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시장 이야기 좀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시장에서 좀 뜨겁게 달궈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자, 양도세 시나리오별로 저희가 어떻게 수급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연말 수급 동향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많이 있죠. 특히 네. 이제 FOMC 회의 전날 직전에 이제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CPI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은 코어 CPI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FOMC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발표됐을 때 시장이 흔들렸다가 상당히 좀 회복을 했었던 것도 뭐 이 정도 가지고 금리를 더 올리긴 힘들다라는 어떤 그 인식이 좀 시장을 지배했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FOMC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중립금리 관련된 이슈만 없다라면 뭐 파월이 시장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최근에 지난 FOMC 이후에 시장은 상당히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 중립금리 관련돼서 조금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면 뭐 시장은 FOMC는 잘 무난하게 넘길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나 비슷한 거는 미국은 나스닥 기준으로 뭐 S&P로 본다고 하더라도 4,600 전후로 해서 계속 행보세를 한 달째 이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2,50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행보세를 한 달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요 지표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좋게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양도세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분위기는 좀 그 월초보다는, 그러니까 지난달 11월보다는 조금 좀 중립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바로 양도세 인하를 할 것처럼 보였지만 또 발언들을 좀 본다라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양도세 인하는 시행령으로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급작스럽게 양도세 그 한도를 높일 가능성도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최적의 시간은 다음 주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만약에 다음 주 초 정도까지만 해서 양도세 인하 그 한도를 좀 높여준다라면 뭐 아무래도 좀 대형주 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주식이라는 게 중소형주에 막 대량으로 주식을 사기보다는 대형주에 좀 큰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주 관련해가지고 또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반영되면서 좀 랠리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진짜 긴급하게 뭐 다다음 주에 양도세 그 한도를 높인다 그러면 네. 많은 큰 손들이 다 주식을 매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급작스럽게 주식을 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딱 된다 뭐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기 그쵸.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는 뭐 더 이상 부정적인, 그러니까 양도세 그 한도가 증액되지 않는다라는 거,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미 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뭐 증액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시장에 충격은 안 준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슈로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아무래도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 이슈도 있고 해서 수급적으로 조금은 관망세가 짙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야만 한다면 다음 주까지는 나와야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수급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금요일 시장을 달궜던 테마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구글이 제미나이가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일조를 했고요. 거기다가 AMD에서 발표한 MI300칩 같은 경우도 국내 반도체주의 훈풍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자,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 과연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가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역시 한 번 더 상승 탄력 받아주면서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뭐 시장이 간다라면은 뭐 이쪽이 가야 줘야지 주가지수도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오픈 AI라든지 뭐 자율주행, 온디바이스 AI 이 시장은 아직도
초기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세계 시장이 중요한 것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다른 쪽을 본다라면 뭐 제약 바이오 한다라면 어떤 회사가 어떤 약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회사의 약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회사의 약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회사가 하나의 획기적인 뭐 결과치를 내면은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영향이 있는 것이지 다른 쪽은 오히려 경쟁 구도에서 밀리는 구조인데 이 오픈 AI, 온 디바이스 AI, 뭐 자율주행 등등 뭐 로봇이든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은 상호작용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산업 전반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올해의 화두가 되었고 뭐 내후년에도 관련된 내후년은 모르겠지만 내년까지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이슈들은 시장을 좀 지배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시장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IT 제조 쪽으로 해가지고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단순 반도체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뭐 기판이 됐든 IT 부품이 됐든 뭐 여러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오픈 AI 쪽은 특정 반도체 뭐 DDR5라든지 HBM만 주목을 받았다라면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자율주행은 그게 아니죠. 다른 부분들까지도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들 섹터는 크게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고 시장이 좋다라면 더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런 거 모습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 반도체가 지난달에 그렇게 많이 올라왔고 이번 달에도 꽤 많이 올라왔음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던 것도 네. 그런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도 좋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 본다라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15만 원대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라든지 팹리스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창의픽으로 11월 20일에 만나봤던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였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21%가량 기록을 하고 있는 경이로운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주반도체는 지난 금요일에도 26%가량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저희가 창의픽으로 먼저 만나보면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무리 고성장이 가늠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주 반도체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또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다음 차기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제주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이제 저점 대비해서 보면은 뭐 여전히 더 올라갈 룸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번 뭐 비중 좀 줄이고 나서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을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 특히 이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는 온디바이스 AI예요. 구글 같은 경우도 제미나이 관련해서 지난주에 약간 뭐 조작 논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제미나이 나노인가요?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탑재될 인공지능 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이나 뭐 빅스비 같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어떤 서비스가 개시가 된다라면 뭐 관련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IT 제품 전반적으로 교체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그와 관련해서 IT 부품 쪽 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도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넥스트칩 같은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온디바이스 AI 쪽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론앤 리버티, NC소프트에서 이 게임을 발표한 이후에 그냥 시나리오 매매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주가가 크게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급락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출시를 했고요. 상당히 초반 흥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명 이상 동시 접속자가 진행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초기 튕김 현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버벅거리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초기 세팅 값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냐, 최적화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흥행이, 왜냐면 초반에 흥행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초반에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이탈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좀 표현하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과거에도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큰 대작이 발표됐을 때 막상 발표하고 나선 주가는 하락했었거든요. 2021년도 11월 4일에 리니지 W가 발표했을 때도 그랬고요. 2019년도 11월 27일에 리니지 M2M도 그랬었는데, 중요한 거는 추세가 결정을 짓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NC소프트사가 계속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또 약간 이제 린저씨 논란도 좀 있었었죠. 리니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착한 리니지 버전이라고 했지만 좀 주목을 못 받았었고, 리니지 2M 같은 경우는 상당히 리니지 모바일 버전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차기작이었는데,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때는 NC소프트 주가가 계속 우상향 기조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 다 주가는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기존의 추세에 의해서 방향이 그 연장선을 이어갔다고 본다면, 지금은 NC소프트가 약간 하락 추세에 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게임 회사들보다 주가가 좀 미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연속성을 얼마나 뛸지 여부는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등 시의 비중을 좀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반등이 나오면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또 창의픽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요즘에 이제 앞에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섹터가 순환매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종목을 조금 그냥 찝어서 갖고 나왔는데, 엔터주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주목해볼 만한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에 블랙핑크 관련돼서 재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죠. 왜냐하면 이미 7월 달에 재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한 4개월째 미뤄지고 있었고, 또 중간중간 뉴스를 보면 각자 개별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다른 소속사랑 기획사랑. 그래서 아예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주가도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전부 다 재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블랙핑크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베이비몬스터든 뭐든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준비 중인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큰 아티스트랑 같이 활동을 하는 것과 그냥 개별 그런 거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의 어떤 파급 효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블랙핑크라는 큰 아티스트랑 같이 뭔가를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YG 엔터테인먼트 자체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초반 흥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의외로 내년에, 원래 그동안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좀 보수로 봤는데 내년에 주목해볼 만한 엔터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성장 모멘텀이 아직 주가에 미반영되었다. 그래서 수요일에 급등을 보여줬었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정도 횡보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뭔가 움직임이 조금만 나와준다라면, 분위기만 좀 만들어준다라면 충분히 저는 한 7만 5천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핑크라는 아이콘과 모두 재계약에 성공한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의 창의픽이었습니다. 자, 오늘 온디바이스 AI부터 NC소프트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까지 꼼꼼하게 전략 세워봤으니까요. 한번 오늘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